안녕하세요, 맨디입 송영입니다. 오늘은 댓글로 남겨주셨던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컨텐츠 준비했습니다. 남자 뒷머리 볼륨 잘 살리는 방법 알려주세요. 모류 방향을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모류 방향을 다시 돌아오게끔 하는 방법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펌을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뒷머리만 펌을 하시면 훨씬 더 많이 볼륨이 살거든요. 세 번째는 롤 가지고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요즘에는 유튜브만 쳐봐도 많이 나와있죠? M자 탈모가 좀 있는데 짧은 머리 하면 티가 많이 날까요? 아니에요. 짧은 머리가 너무 가능하고요. 막상 길어지면 M자 탈모는 처지는 경우가 있어서 좀 짧게 자르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 대신 층을 많이 내면 안 돼요. 자, 여기에서 떨어지는 머리가 여기로 떨어지게 되면 무겁게 떨어지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여기 있는 머리가 여기 있고 여기 있는 머리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 그 층의 빈도가 많아서 더 가벼워버리고 M자가 부각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짧은 머리를 하시더라도 앞머리 쪽에 층은 덜 내고 가운데 부분을 좀 가볍게 해서 넘기시면 이 머리들이 여기에 뭉치고 이 머리들이 여기에 남아있기 때문에 훨씬 더 보완되는 스타일이 가능합니다. 머리가 맨날 부시시해지는데 뭘 발라줘야 좋을까요? 간단한 이야기긴 한데 오일이나 컬크림을 발라주면 좋은데요. 컬크림을 바르고 오후가 되면 건조가 된다 라고 하시면 컬크림에다가 오일 한 방울 정도를 섞어서 바르시고 그래도 건조해진다 그럼 오일을 2방울 정도 발라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 정도만 해주셔도 충분히 촉촉하게 오래 가실 거예요. 그리고 비가 오거나 습기가 많은 날에는 스프레이 같은 걸 가볍게 뿌려주시면 되게 좋습니다. 왜냐면 모발을 코팅해줄 수가 있으니까. 앞머리 숱이 별로 없고 힘이 없는데 가볍게 치는 게 나을까요? 무겁게 치는 게 나을까요? 가벼움의 기준이 다른데 앞머리 숱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층을 내지 말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후기님들이 머리카락을 잡아당겨서 내렸을 때 앞머리와 너무 갭 차이가 많다면 층이 많이 나 있는 거예요. 이 머리가 덮어줘야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덮어진 머리들의 베이스는 가려져 있고 그 다음에 가볍게 치는 건 좋은데 앞머리에 층이 많이 나서 애초에 베이스가 가벼우니까 이 공기감이 너무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빈약해 보이고 머리가 아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층을 많이 내지 않고 끝머리를 가볍게 해서 스타일링 제품을 바르시는 게 좋아요. 항상 디자이너한테 층을 많이 내지 말고 끝머리에만 좀 숱을 쳐서 가볍게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머리 감아도 몇 시간 지나면 기름지고 떡져 보이는데 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름이 많이 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지성 두피가 많아요. 그리고 트러블이 좀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런 두피는 약간 알칼리성이 조금 있는, 그러니까 세정력이 조금 더 강한 제품을 쓰시면 좋고, 지성 두피를 위한 샴푸가 아니면 사용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샴푸를 썼는데도 기름이 진다. 그러면 요즘에는 두피 파우더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화장실을 가셔가지고 이렇게 파우더로 하시면 기름도 사라지고 머리도 훨씬 더 부드러워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파우더가 눈에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기름만 잡아주는 기름종이 같은 느낌이에요. 첫 번째는 샴푸를 바꿔보시고 두 번째는 파우더를 사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얼굴이 큰 편인데 어떤 스타일을 해야 얼굴이 작아 보일까요? 저도 짧아지면은 머리가 더 커 보인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머리가 조금만 옆에 있어도 커 보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강호동이 투블러 커트, 댄디 커트 아니면 가르마 스타일을 해본다고 생각하세요. 별로죠. 그러니까 깔끔하게 옆에를 라인을 두피가 보일 정도로 깔끔하게 자르고 그 큰 얼굴형이 남성미를 좀 더 올려준다라는 개념으로 가야지. 저는 길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옆을 조금 자연스럽게 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동그라면서 많이 크다 그럼 옆에를 좀 짧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얼굴이 조진세님처럼 세로로 긴 편인데 어떤 스타일이 어울릴까요? 우선은 턱이 길다는 거는 위쪽으로 시선을 많이 보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마를 오픈해주는 스타일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긴 머리로 내려오면은 이 광대선이 가려지기 때문에, 광대선이나 관자놀이선이 가려지기 때문에 턱이 좀 더 부각돼 보여요. 그래서 이마를 올리시더라도 이마를 좀 짧게 해주는 스타일로 하시면 시선이 위쪽으로 분산되거든요. 그래서 드롭컷 스타일이나 가일컷 스타일도 충분히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눈썹을 조금 멋있게 다듬는 게 좋아요. 눈썹을 좀 진하게 한다고 치면 눈썹이 진하고 멋있다라고 시선이 분산이 되잖아요. 드랍컷을 하시더라도 텍스처가 많이 들어가 있는 느낌으로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머리에 스크래치를 냈는데 원래 이 부분에 머리가 안 자라나요? 그렇지 않아요.
상처가 나 있거나 그런 데는 이제 안 자랄 수 있는데 스크래치는 있던 데에다가 없어지게끔 보이는 거라서 상관없고 머리는 깨끗하게 잘 자랍니다. 근데 단차는 있기 때문에 이 가르마 라인에 내거나 아니면 디자인을 넣는데 생각보다 오래 가지는 않아요. 세치 때문에 염색을 자주 하는데 성분 괜찮은 염색약 어떻게 고르나요? 두피 자극이 덜해야 돼요. 그래서 자극이 덜하다는 리뷰가 좀 많은 거. 두 번째는 모발이 상하지 않는 거. 산화제가 높아질수록 그 산화제가 모발에 침투하는 그런 약이거든요. 근데 산화제가 높을수록 두피도 많이 상하고 모발도 많이 건조해져요. 근데 요즘에는 기술력이 좋아져서 그게 높지 않아도 충분히 잘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세 번째는 냄새가 좀 독하지 않는 거. 눈이 좀 파하지 않는 거. 이런 부분들이 좀 적어져 있으면 사용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뿌리 최대한 가까이 바르는 테크닉이거든요. 이거는 사실 디자이너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디자이너한테 최대한 두피를 닿지 않는, 그렇지만 최대한 가까이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해달라고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미용실에서 파마하면 하루 이틀 머리 감지 말라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싸구려라서 그런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너무 딥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약간 이론적인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머리가 약이 발리면 결합이 끊어져요. 근데 이 결합을 연결해 주는 게 중화제거든요. 이게 사실 100% 정도를 다시 모발로 돌려줘야 되는데 80% 정도만 돌려놔줘요. 그래서 모발이 80%만 돼 있으니까 이게 끊어져 있는 상태가 어느 정도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샴푸는 생각보다 계면활성제라서 알칼리화가 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머리가 좀 많이 손상이 됩니다. 샴푸를 하면. 두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100% 정도 고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파마가 풀릴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 보통 자연 공기와 만나거나 좀 돌아다니면서 그것들이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샴푸는 24시간 이후에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공통으로 댓글을 많이 남겨주신 10가지 질문을 답을 해봤는데요. 저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고객님들이 진짜 이런 부분이 듣고 싶었구나. 그래서 항상 이제 말씀드리면서 해야겠다라는 것도 많이 느꼈고, 또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하는 거지? 라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디자이너 선생님들도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제가 잘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